네, 일단은 제가 맡은 파트는 오늘 워프레벨, 쿠다랑 아토믹 연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 중에 그냥 제가 하면서 몇 가지 필요한 건 넣고 좀 불필요한 건 좀 쳐냈어요. 그래서 그거랑 뭐 관련된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쉴 때 많은 걸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하려면 필요한 내용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져왔고요. 이거면 이제 오늘 저희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쿠다코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요즘 와서는 쿠다코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스트리밍 프로세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쿠다코어라고 많이 불리긴 하는데 어쨌든 SP라고 하는 이제 멀티코어 CPU에서 하나의 코어에 해당되는 비슷한 이제 코어가 GPU에서 있고 이 쿠다 코어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SM이라는 단위가 되는데 이 SM이라는 단위는 뭐 여러 개 이제 쿠다 코어도 포함하고 있고 에런 캐시도 포함하고 있고 뭐 컨트롤러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GPU 구조의 특징이자 문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쿠다 코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컨트롤 로직을 공유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GPU의 가장 큰 문제면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고 이런 SM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GPC라는 게 되고 이거는 뭐 이제 아키텍처마다 조금씩 구성도 다르고 또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암도 GPU에서도 구조가 좀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하드웨어 구조 말씀드렸고 이제 쿠다에서 프로그램 모델 스레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고 이 스레드는 멀티코어에서 스레드와 동일한 개념이고 하나의 스레드는 하나의 스트리밍 프로세서 그러니까 쿠다코어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 블럭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스레드라 묶여진 단위고 그래서 이 스레드라는 게 묶이면은 스레드 블럭이고 실제 얘가 하드웨어 처리가 될 때는 워프라는 단위로 나눠져서 이제 SM에서 동작하고 뭐 워프라는 것은 하드웨어에서 스레드를 처리하는 단위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2개의 스레드가 보통 묶여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레드 블럭에 64개의 스레드가 있다고 하고 이 워프라는 게 32라고 있으면은 워프 2개로 나눠져서 처리가 될 거고요. 이 워프라는 걸 이제 보통 엔비디아 그 제품군은 요즘 와서 보면은 뭐 비싼 그 워크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그 제슨 같은 인베디드용 들어가는 것도 보면 다 워프 사이즈는 다 32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AMD는 이제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똑같은 단위가 있고 얘는 이제 64개의 워크 아이템 이때 워크 아이템이 스레드라는 거랑 똑같은 단위인데 그래서 그냥 AMD는 64개 단위로 동작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거 처음 나온 거 이제 스레드 블럭 스케줄링이라고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커널을 짰어요. 그럼 커널을 짰고 커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큰 단위가 있고 얘를 또 스레드 블럭도 나누고 뭐 스레드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커널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스레드 블럭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돼서 스레드 블럭 개수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때 스레드 블럭을 이렇게 나눠주고 각각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에 할당을 해주는데 이때 나눠줄 때는 이 각각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리소스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 뭐 실행 가능한 스레드나 레지스터의 개수, 스크래치 패드라고 하는 이제 쉐어드 메모리의 크기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나눠주게 되고요. 이때 스레드는 뭐 하나 이상의 워프에 매핑된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스레드 블럭의 개수가 스레드가 뭐 이제 워프보다 더 크다면은 이 워프 여러 개로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뭐 얘기 드린 것처럼 스레드 블럭 스케줄링을 넣게 되고 워프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GPU 명령어는 이제 뭐 워프 단위로 실행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워프 내부에는 이제 결국에는 스레드가 여러 개 생성이 돼요. 워프 안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거는 32개의 스레드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32개의 스레드가 돌아가는 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 32개의 스레드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드웨어라는 애는 스레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요?
네, 저희 이상하게 무선은 접속은 돼 있는데 자꾸 인터넷이 끊기네요. 그래요. 일단 다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네, 끊어지면은, 잠시만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나도 진행할게요.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워프라는 거를, 워프 스케줄링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GPU는 커널이 실행되고, 스레드 블럭 단위로 뭐 나눠져서 실행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GPU 명령어는 하드웨어에서는 워프이 되는데, 워프 내부에서는 이제 그림처럼 워프는 엔비디아 GPU 기준으로 32개의 스레드가 각각 최대로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하드웨어라는 관점에서 하드웨어는 스레드라는 그 단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스레드라고 하는 저런 이제 하드웨어 개념으로 이제 저런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심드 개념으로 돌아가요. 하드웨어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는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심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구조에서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되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오늘 다룰 문제인데 얘를 이제 브런치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브런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브런치라는 게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 명령어는 워프 단위로 실행되는데 제가 이제 아래에 있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래에 있는 코드는 이제 MK 테스트라고 하는 커널이 익스큐션 되면은 이제 스레드 아이디라는 변수에서 진짜 스레드에 이제 X축에 해당되는 정보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스레드가 갖는 인덱스가 있는데 걔가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는 이제 짝수인 경우에도 이제 짝수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돌린다 하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 조건문 두 개가 각각 병렬로 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GPU와 같은 아키텍처에서는 이런 각각의 여러 개 if문 같은 걸 분기를 만든다 하는데 이런 분기가 100개건 있건 1000개가 있건 상관없이 무조건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킹하고 그 다음에 이거 체킹하고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얘를 이제 다이버전스 브런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는 지금 이거 그림은 이렇게 있긴 한데 워프 안에 제가 스레드를 2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개의 스레드가 병렬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해당되는 if 파트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else에 해당되는 파트가 돌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고 뭐 그때 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웨이라는 건 이런 브런치가 몇 개로 나눠지냐 그런 걸 웨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제 설명자료에 그걸 빼긴 했는데 얘가 왜 생기냐를 좀 논의를 해보면은 이거를 고치기 위한 되게 논문들이 엄청 몇십 년 동안 연구가 됐는데 최근에 근래 와서 이제 그러네요. 볼타부터 이거 좀 약간 다르게 바라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GPU라는 놈은 이제 SM에서 쿠다코어라는 애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얘가 이제 컨트롤 로직을 같이 쉐어하다 보고 이 컨트롤 로직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약간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다이버전스 브런치를 해결하는 논문들이나 뭔가 이제 아키텍처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걔를 해결하도 문제점은 이 안에 있는 결국 GPU라는 애는 이 쿠다코어라는 연산 장치가 있는데 얘를 어쨌든 계속 열심히 굴려줘야 되는데 기존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은 얘를 계속 굴리기보다는 얘에서 돌아가는 뭐 명령어 개수를 줄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CNN에서 발생되는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건 제 논문에서 퍼온 건데 그 아까 프루닝 같은 거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은 르넷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딥러닝 모델인데 걔에서 이제 그 컨볼루션 두 번째 레이어가 약간 좀 구조가 특이해요. 이제 지금 뭐 그림이 이렇게 있긴 한데
입력에 대한 입력 피처맵이 6장 있고 출력에 대한 이제 아프 피처맵이 이제 아프 채널이 16개가 있는데 이 르넷이라는 모델에서 보시면은 이제 0번째 해당되는 아프 피처맵을 만들 때는 이제 인풋 피처맵이 3장만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아프 피처맵 같은 경우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0번, 1번, 5번 이런 식으로 뭐 개수는 3개인데 어디서 가져올지가 좀 랜덤하고 뭐 7번부터 14번까지는 또 4개고 15번은 다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푸르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컴페어에 해당되는 브런치와 같은 브런치하고 그리고 이품문 같은 것도 결국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브런치 다이버전스 뭐 그런 게 생겨서 실질적으로 가속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파스 매트릭스를 왜 GPU가 아니라 CPU에서 돌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린 게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암페어인가 암페어부터 이게 해결이 볼탄가 암페어인가 거기부터 해결이 돼서 뭐 잘 돌아간다고 해요. 뭐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 브런치 다이버전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원래 그 스터디 자료에서는 프레딕션 뭐 얘기를 해서 명령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뭐 한국인 교수님이 뭐 국내학회에 쓰신 거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 제가 요 컨볼루션 커널이 있고 그리고 인풋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원동식 씨가 물어보신 것처럼 뭐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면은 실질적으로 요 그 대각선 성분에 있는 값만 계산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든 되게 뭔가 0이 있고 0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0인 부분은 계산을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랑 비슷한 건데 얘를 이제 컴페어나 이프문 같은 걸 써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이 발생하면은 GPU 그 CPU도 보면은 뭐 브런치 프레딕션을 해서 이게 not taken에서 NOP라고 하는 no operation이라는 인스트럭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NOP라는 거는 그냥 연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명령어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 연산 안 할 거야라는 명령어를 써서 연산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 원래 스터디 자료에 있는 것처럼 프레딕션을 사용하는 것도 프레딕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레딕션을 사용하면 결국에 명령어 길이를 줄이거나 명령어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GPU라는 애는 계속 계산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뭐 코드의 길이를 줄이지만 결국 결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GPU 유틸라이제이션 개선에 큰 의미는 없어서 이거는 계속 연구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GPU와 비슷한 병렬 처리를 하는 장비들에서 나타나는 계속 문제인 것 같고요. 뭐 그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저희 부분 또 아토믹도 있더라고요. 아토믹은 이제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뭐 CPU도 그렇고 뭐 GPU도 그렇고 뭐 모든 엑셀레이터들은 아토믹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가 되게 많은데 다수의 스레드가 하나의 변수에 접근하는 경우라고 해서 뭐 여러 개의 값이 있으면 그 중에 민맥스 값을 찾는 이제 함수나 뭐 비슷한 것들을 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렬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에서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기능이고 뭐 중복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아토믹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위해서 나온 거고 얘는 이제 다수의 스레드가 하나의 변수에 접근하는 민맥스와 같은 연산이 냈을 때 이제 얘를 이제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어서 일종의 락을 걸어서 이제 하나의 스레드만 활동하게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어떤 특정 스레드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거고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직렬이 되는 거겠죠. 병렬보다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다른 그림에서 가져온 거라 저희가 한 거라 뭐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이제 이런 구조처럼 CPU 코어가 여러 개 있는 데서도 똑같이 이런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발생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또 메인 메모리도 있고 캐시도 있고 되게 메모리가 많아요. 또 이런 데서도 어쨌든 아토믹 오퍼레이션이나 뭐 크리티컬 섹션 같은 걸 써서 일부러 락을 걸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쿠다에서도 아토믹에 대한 펑션들이 몇 가지 구현되어 있어요. 뭐 add sub, execution, min-max, increment 이거 말고도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아토믹 함수를 쿠다에서 쓰면은 여러 스레드에서 공유 메모리 변수에 이제 동시에 읽고 쓰는 것을 방지하는데 얘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얘 아토믹 펑션을 쓰면은 직렬하로 돌기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렬화는 하는 것보다 성능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쓸 때는 파라미터로 저장된 주소와 새로 여기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로 저장된 주소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밸류 값을 받아서 해당 주소에 리턴한다고 해서 얘 자체가 리턴 값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제를 넣었는데요. 이거를 넣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쿠다 언더바 썸이라고 하는 쿠다 커널이 있고 얘를 익스큐션 하면은 뭐 데스티네이션이랑 SRC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긁어 오는데 제가 스레드 인덱스를 IDX라는 애한테 만들었고 얘를 돌리면은 데스티네이션 0에 어떤 값이 처음에 뭐 들었다고 할게요. 근데 걔에 대해서 모든 스레드가 얘에서 이제 막 접근을 하면은 처음에 0번 스레드가 뭐 스레드 제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0번 스레드, 3번 스레드가 똑같이 액세스하면은 값에 대해서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제가 이제 아토믹 애드라고 하는 쿠다의 아토믹 펑션을 쓰면은 모든 스레드가 이제 한 줄로 서서 차례대로 데스티네이션 제로에 접근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크리티컬 섹션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모든 스레드가 위에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씩 이제 기다리게 될 거고요. 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토믹 펑션이 안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쓰일 거고 특히 리덕션 같은 문제, 그러니까 뭐 필터 현상 같은 것처럼 웨이티드 썸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이제 얘를 이제 아토믹 펑션을 글로벌 메모리에 넣냐 그리고 로컬 내지는 쉐어드 메모리에 적용하냐에 따라서 보면은 뭐 성능이 이렇다고. 네? 혹시 뭐 신택 씨 뭐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안 말했어요. 네. 뭐 글로벌 이제 메모리랑 로컬 쉐어드 메모리에 이제 아토믹 연산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리얼 이미지 프로세싱 했을 때는 뭐 애니멀, 네이처, 선셋, 뭐 스틴 이런 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적용할 때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뭐 랜덤 디스트리뷰션스라는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해서 엔트로피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하이 컨텐션이라고 해서 뭐 로컬 성능이 최악이라고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래서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뭐가 좋거나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에 대해서는 뭐 크게 민감하진 않은 것 같은데 쉐어드라고 하는 어쨌든 그 컴퓨팅 장비하고 뭐 같이 연결되는 애에 대해서 뭐 민감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도 이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추측으로는 쉐어드에 해당되는 뭔가 메모리 인스턴스가 영향을 더 받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토믹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워프 오퍼레이션은 뭐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스레드 블록 내부에서는 스레드 간의 뭐 데이터 무브먼트나 컴페어 같은 연산이 되는데 이제 셔플이라고 하는 연산이 이제 나와요. 이제 워프 셔플이라고 하는 게 해서 이제 하나의 워프에서는 워프 셔플 SHFL이 사용하는데 뭐 실행하기 위해서는 컨디셔널 익스큐션이 뭐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은 셔플이라는 게 결국 섞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셔플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게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뭐 되게 아키텍처
뭐 병렬 장비가 많은데 그런 거에 셔플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많은데 하여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셔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보는 교환에는 4개 정도가 있어요. 이제 SHFL, up, down, X, Y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 기본적인 거는 그 여기 있는 것처럼 shuffled between any two index thread에서 2개의 인덱스끼리 뭐 하는 거고, 그리고 shuffle up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기준이 있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제 몇 번째에 있는 right에 있는 걸 쓸 거냐, 그리고 shuffle down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데 몇 번째 있는 걸 쓸 거냐 그런 거고, 그리고 XOR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그 XOR하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쓰는 이유가 이런 리덕션 연산을 쓸 때 리덕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원래 이런 그림을 틀어볼게요. 리덕션 오퍼레이션. 이 그림이 낫겠네요. 이제 이게 되겠다. 저희가 뭐 모든 분야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얘기 드린 웨이티드 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값에다 곱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 개수만큼 나올 거고, 얘를 이제 필터 현상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모조리 더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덧셈도 보면은 뭐 이거 2개 합친다고 하면 이거 2개 병렬로 하고 이거 2개 병렬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덧셈도 보면은 디펜던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직접 사람이 커널을 짜면은 실질적으로 리덕션 연산도 되게 GPU에서 돌릴 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셔플이라는 걸 써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은 코드가 낫겠네요. 이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 8개의 어떤 값이 있어요. 얘를 8개를 처음에 이제 하나로 합치고 싶은데 한 번 합칠 수가 없으니까 8개를 2개 합치면 4개가 나올 거고, 2개 합치면 또 2개, 그리고 2개 최종적으로 합치면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얘는 일단 sum 언더바 워프 언더바 커널 언더바 셔플 다운이라는 걸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로컬 썸이라는 애한테 이제 계속 그 이제 얘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줄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일단은 오프셋이라는 거는 이제 로컬 다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오프셋 값이 로컬 다운이거든요. 다운이 이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가 있을 때 얘 왼쪽으로 기준으로 2번째 해당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이 값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처음에 8개 중에서 뭐 특정 4개를 잡았을 거예요. 특정 4개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로컬 썸에 쓰고, 그리고 셔플을 하면은 또 원래 여기 이제 셔플하면 이 2개가 바뀌는데, 얘에 있었던 게 2번째 있었던 거 하면 얘에 있는 값이 여기로 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번째 있으니까 얘에 있는 값이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에 있는 값을 처음에 이제 로컬 썸에 넣고 그 다음에 셔플을 해서 또 얘에 있는 값을 다시 이렇게 셔플해서 더하고, 그럼 더한 값이 이렇게 저장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뭐 첫 번째 옆에 있는 거 한 칸이라고 하면 이 값이고, 또 얘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덧셈을 하고 또 셔플을 해서 2개를 바꾸고 더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셔플을 써서 구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워프 오퍼레이션에 셔플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았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건 이번에 처음 보고 알았는데, 그냥 저희가 리덕션을 하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스레드 8개를 만들어서 8개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을 뭐 각각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매뉴얼리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셔플 인스트럭션을 쓰면은 편하게 구현할 수도 있고 얘가 훨씬 뭐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셔플 인스트럭션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컨디셔널 체킹 같은 걸 할 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올이라고 이제 워프 중에 뭐 워프 보팅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올이라는 거에 컨디션을 넣어주면은 이제 이 input i라는 값이 있는데 얘 값이 다 이제 실제 true일 때,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 true가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체킹을 이제 그거를 체킹을 하는데, 그거를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셔플처럼은 아니지만 얘도 그 조건을 비교하는 거 보통 저희가 하면은 그 스레드를 만들고 다 컴페어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그 워프 보팅 펑션을 쓰면은 이 그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에 대해서 뭐 다 체킹을 하고 뭐 그 결과를 보트 리저트에 저장할 수도 있고, 뭐 n이라는 걸 써서 뭐 얘가 약간 모아에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인트 발럿 이건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걸 써서 실제 컴페어에 해당되는 것도 뭐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그 볼타였나? 볼타부터 좀 달라진 게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다이버전스 브론치라고 해서 이제 걔에서는 이런 식의 코드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if가 있고 else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제 if에 해당되는 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lse에 있는 것도 해당되는데, 이제 문제는 if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else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볼탄가부터는 그 스레드를 만들 때 이제 보통 그 GPU에서 스레드를 만들 때 스레드마다 각각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볼탄 같은 암페어 구조부터는 그 스레드마다 각각의 카운터를 갖게끔 해서 원래는 A 돌고 B 돌고, 그러니까 원래는 A가 돌고 그 다음에 B가 돌고 그 다음에 X가 돌고 Y가 돌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스레드마다 각각의 카운터가 있으니까 이제 A가 돌고 A랑 B 사이에 idle 타임이 있을 때 X를 넣고, 또 뭐 그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싱크로너스 셔플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게 뭐 볼트 아키텍처부터 추가됐다라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은. 이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스레드 블록 스케줄링 보면 네. 이게 원래 뭐랄까 이 스레드끼리는 이렇게 연속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원래 있나요? 그 메모리 주소 연속이라고 해야 되나? 왜 저번 주에 저희가 했을 때 네. 이게 이제 저번 주 주제가 뭐였더라? 쉐어드 메모리랑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네. 이 그리드 뭐 하나의 그리드 하나의 워퍼 안에 있는 스레드끼리는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 쉐어드 메모리 공유된 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 그 데이터라고 하나 그런 것들의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연속돼 있어서 네. 접근을 할 때 그런 거를 연속돼 있는 애를 바로 이렇게 스레드랑 1대1 매칭으로 연속해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엇갈려서 접근을 할 건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그때 스터디를 했지만 이제 자료를 읽어봤지만 이게 아리까리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돼 갖고 박성수 씨가 오면 다시 물어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맡은 부분에서 이 스레드 블럭이 지금 보면은 뭐 SM 0번째는 0번, 16번, 32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이나 뭐 교환 같은 거 찾아보면 이 스레드 블럭은 어떤 SM에 매핑될지는 되게 랜덤합니다. 뭐 그리고 딱히 순서가 없습니다라고 뭐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제 생각에는 컴파일러가 실제 매핑을 할 때 뭐 아까 메모리에 뭐 연속적으로 된다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거랑 같이 고려해서 뭔가 다 최대한 띄엄띄엄 안 하고 붙어 있게끔 얼라이먼트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성능이 좋으니까요. 그건 그렇긴 하죠.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우리 사용자가 고려를 해줘서 짜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음, 그래야 이제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 싶었는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매뉴얼리 뭐 할 그건 아닌가 보군요. 근데 보통 사용자가 짜는
대부분의 문제가 약간 리니어하지 않나요? 붙어 있거나. 뭐 보통은 그렇게 짜려고 하지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무식하게 짜면 포문 들어가고 막 그러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용자는 리니어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에 들어간 연산을 실제로 돌아가서 보면 리니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 액세스의 순서가 캐시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를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지만 뭐 우리가 그 메모리 구조를 직접 컨트롤한 게 아니까 아, 그쵸, 그쵸. 그 예제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트럭처 기반으로 이렇게 해놔갖고 네. 이게 뭐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 있는 선언해놓은 변수들끼리는 뭐 바로 이제 메모리 인접하게 뭐 리니어하게 그 선언하도록 돼 있는 건지 C 기준 아마 그랬나 뭐 그래갖고 또 얘기했었었는데 음, 그 예제 코드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렇게 뭐 결론을 딱 다르게 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혹시 원동 CC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방금 전에 아닌가? 아닌가 보네. 이거 여기서 SIMT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심드는 이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D가 뭐였더라? 디렉션이었나? 스트럭처 멀티플 데이터 할 거예요. 아 멀티플 데이터. 네. 이거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스레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여러 스레드를 한 번에 다 계산하게 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워프당 보통 이제 엔비디아 GPU 기준으로 32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용자 관점에서는 스레드라는 개념이지 실제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하드웨어는 스레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보면 얘도 그렇고 다른 것도 보면은 워프가 바깥으로 보여줄 때는 이제 스레드가 여러 개 도는 심트로 보이지만 내부적인 처리에서는 심드로 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M 안에 쿠다 코어가 여러 개 있는데 걔가 이제 컨트롤 로직을 쉐어하는 거랑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게 약간 민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약간 MPU 같은 좀 그래프 코어라고 하는 그 IPC인가? 하여튼 그래프 코어라는 뭐 덩치 큰 애들 보면은 얘는 32개가 있으면 32개가 서로 컨트롤 로직을 쉐어하는데 그러지 않고 32개가 서로 독자적인 컨트롤 로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GPU 구조가 왜 이렇게 됐냐를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스레드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굳이 복잡하게 각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 뭐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이 GPU가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겉으로 보이기에는 32개의 스레드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컨트롤 로직 이제 32개의 어떤 벡터 레인이 있으면은 그 벡터 레인이 하나의 컨트롤 로직을 쉐어하는 그냥 심드 프로세서랑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다이버전스 브런치라는 게 결국 그런 거랑 직결되는 문제랑 엮여지는 것 같고요. 그 코드 상에서는 네. 우리가 워프의 그 사이즈라고 있나요? 그 워프 안에 들어간 스레드 개수 뭐 이런 걸 설정을 하나요? 저희는 하진 않아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때 픽스가 된 거라서 저희가 스레드 블럭을 만들어 주면은 컴파일러가 이 워프 크기만큼 알아서 잘게 쪼가서 이제 SM에 뿌려주는 거죠, 결국에.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은 그 오픈CL이 되는 FPGA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된다곤 하더라고요. 아, 오픈CL에서도 이렇게 중간에 워프란 단위로 다시 연산 수행, 하드웨어 연산 수행의 단위를 다시 또 나누나 보죠? 네, 그런 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음, 되는 건 해보고 저도 성능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 어, 모르겠네요. 뭐, 지금 FPGA 서로 난리라서 AMD는 자이랭스 먹고, 뭐, 인텔은 뭐, 원 API라고 뭐 새로 또 만들고 있고, 뭐.
그 다음 장을 또 보시면 그래서 다이버전 다이버전스 브런치라는 걸 얘기 드리면은 스레드가 되게 제가 여러 개 만들어서 얘를 이제 병렬로 돌리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컨트롤 로직을 서로 쉐어하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스레드를 이제 제가 이 조건문에 해당되는 걸 if랑 else로 만들었으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 두 개를 각각 병렬로 이제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지만 비교하고 실행을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드웨어라면은 얘를 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이버전스 브런치라는 게. 브런치 다이버전스라는 게. 실제로 하드웨어의 그 자원이 분배가 돼버리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프레딕션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얘 비슷한 코드를 짜서 AMD 내장 GPU에 돌렸을 때는 분배가 되기 전에 그냥 순차적으로 돌더라고요. 음. 순차적으로 돌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실행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순차적으로 돌아도 원체 코어가 많으니까 스레드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장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돌 때는 if에 해당되는 파트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else에 해당되는 부분이 돌고 그런 식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게 이제 쿠다 코드를 짜면 네. 이 커널을 짠다고 하면 이 안에 if문이 들어가게 코드를 짜요. 어, 보통은 네,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if문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if문을 안 넣어도 어차피 무식하게 돌아가긴 하겠지만 네. if문 넣어도 어차피 얘는 지금 하드웨어상 일을 안 하니 아니라 if문이 들어가면 그냥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yes, no 다 해버리니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짤 때도 if문을 많이 넣는지 궁금한데 if문을 가능한 한 안 넣게 단순화를 시켜서 커널을 짤 것 같아서 저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음, 딥러닝은 상관없겠네요. 그건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얘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뭐 프루닝도 결국 같은 뭐 맥락인 것 같거든요. 프루닝은 어쨌든 맥연산을 하려면은 계속 비교하고 어디가 쓰이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이 프로닝이 뭐죠?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스파스 매트릭스 계산하는 건가? 그렇죠. 스파스 매트릭스 부분. 음, 그러니까 얘는 스파스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입력에 해당되는 피처맵이 이제 6장이 있어요. 뎁스 성분으로. 예. 6장이 있고 이 6장 중에 6장을 다 써서 이런 피처맵 한 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떨 때는 6장 중에 3장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4장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다 필요하고 막 이렇게 랜덤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프루닝하고 되게 비슷한 문제거든요, 얘도. 음. 뭐 이런 문제가 실제 딥러닝에서 볼 수 있는 다이버전스 브런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가져왔었거든요. 직접적인 이제 GPU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슷한 얘기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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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음, 그렇군요. 뭐, 그래서 제 논문에서 저는 좀 약간 멍청한 방법이긴 한데, 개수 안 맞는 부분은 그냥 빵빵빵빵 연산 빵빵빵빵 넣어서 연산 때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음, 빨라지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을 저는 썼었는데, 뭐, 나중에 오늘 이번 이제 발표자를 만들다 보니까 뭐 다른 논문은 이렇게 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NOP라고 하는 노 오퍼레이션 명령을 때려서 하는 것도 빨라진다라고 뭐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NOP가 뭐랄까, 내장돼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만든 거죠.
이 논문이 어떤 아키텍처를 썼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GPU에도 NOP 인스트럭션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얘기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연산에서의 NOP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 그냥 패치 디코드 이스큐트 그런 거 하면은, 왜 GPU 보면은 패치 디코드 이스큐트 라이트백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때 해당되는 명령어 수준에서 그냥 연산 안 합니다. NOP 그냥 그걸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음,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이걸 뭐 그렇군요. 여기 프리딕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딥러닝에서 프리딕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레딕션이요. 네, 브랜치에 생기는지에 대한 프리딕션?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아토믹 얘기 나오는데 원래 이게 아토믹이 네네. 이게 라이팅 말고 리딩에서도 레이스 컨디션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리드에서 생긴다고 물어보신 게 스레드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 스레드가 읽기만 하고 중간에 한 놈이라도 갑바꾸는 경우가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에 네, 모든 스레드 동시에 리딩을 한다고 하면 네, 내가 변경할 생각이 없다. 네. 콘스탄트다. 그러면은 상관없는 문제인가요? 그거는 레이스 컨디션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이 레이스 컨디션이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이 이제 그렇죠. 동시에 될 때. 서로 동시에 갖고 이제 변경되는 값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변경되지 않는 값에 대한 거라면은 지금 이런 걸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걔는 보면은 엔비디아 아니라 AMD GPU는 그걸 컴플리트라는 GPU가 따로 있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제가 한정된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라는 것도 결국 포트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음, 걔한테 많은 애가 액세스하면 그 포트 수 정해진 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컴플리트 레이트인가 그렇게 측정하는 게 AMD GPU 프로파일러에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아마 그거랑 말씀해 주신 건 그런 거랑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음. 같아요. 레이스 컨디션하고는. 그럼 아토믹 자체는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쓰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아토믹 많이 쓰면 엄청 느려지는 거잖아요. 진짜 느려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병렬로 돌아가던 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마 쿠다에서 아토믹 인스트럭션이나 이런 명령을 넣은 게 사용자가 직접 이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걸 쓰면은. 음. 어쨌든 아토믹은 내가 아토믹을 선언해놔야지 아토믹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동으로 해주진 않죠. 네. 근데 그게 저번에 우리 스터디 했던 거 보면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 안에 글로벌에서 쉐어드로 넘어갈 때였나? 아니 쉐어드에서 스레드로 넘어갈 때였나? 거기서 이제 실제로 각 스레드가 일을 할 때는 쉐어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쉐어드 메모리에 있는 거 어쨌든 캐시에다 다시 복사해 와갖고 네. 복사해온 거 갖고 이제 작업을 하고 다시 넘겨주고 뭐 그런 식인 것 같던데 맞나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그러면은 아토믹이면 이제 그냥 묶여 있으니까 쉐어드 글로벌에 있는 거 갖고 아토믹을 선언할지 쉐어드에 있는 거 갖고 아토믹을 선언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기 저희 본 교환도 보면 그냥 글로벌 아토믹, 로컬, 쉐어드 아토믹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설명이 딱히 없더라고요. 엔비디아 자료 보면은 그것도 보다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아 이거는 C나 C++처럼 아토믹이라고 따로 변수 선언을 할 때 아토믹 연산이라고 이렇게 써놓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아토믹 연산이라고는 써요. 근데 이제 아토믹 연산에 해당되는 이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변수가 이제 쉐어드에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제 쉐어드라고 메모리에 쓸지 아니면은 그 GDDR 그 SRAM GDDR 그 메인 GDDR 메모리에 쓸지 그거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아토믹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뭐 뒤에서 보면은 저희 강의 자료에 뭐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구나.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이게 뭐가 나쁘다 좋다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림만 봤을 땐 쉐어드 메모리가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토믹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죠? 녹화할 때 영향을 덜 받으려나?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그 셔플링 얘기가 나요. 워프 셔플. 이게 셔플이 좀 리덕션 썸 얘기하는데 갑자기 셔플 나와서 네. 이게 뭔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워프 레벨에서 워프끼리 이게 워프 레벨에서 나눠지는 건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드웨어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그 우리가 처음에 그냥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에서 뭐 스레드 블록을 몇 개나 뭐 이렇게 스레드 블록을 뭐 선언을 했으면은 그 안에서 워프로 나눠지는 그 스레드들은 그냥 이제 뒤섞여서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그런데. 하나의 워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하나의 워프 안에서. 네네. 근데 그럼 셔플을 왜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셔플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많이 쓰이긴 했더라고요. 예전부터 보면요. 그 셔플은 그냥 랜덤 넘버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에서 이제 랜덤하게 하나 뽑으려고 해갖고 셔플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약간 아키텍처에선 다른 것 같아요. 셔플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그 AVX랑 MMX 보면 셔플 인스트럭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많은 게 제가 심드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이제 심드 벡터레인을 쓸 때 그 어떤 거 쓰고 안 쓰고 그런 유틸라이제이션 문제랑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소팅이 잘 되면은 불필요한 액세스 같은 거 뭐 이제 메모리에서 발생되는 레이턴시 같은 거, 메모리에서 발생되는 뭐 사이클 같은 걸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뭐 셔플 인스트럭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옵티마이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안에서 그걸 지가 알아서 옵티마이즈 해주나 보죠? 이게 이제 컴파일러에서 결국 생성해 주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음, 저희가 본 이 GPU에서 셔플 인스트럭션 이제 워프 셔플 같은 경우는 셔플 인스트럭션하기보단 그냥 워프 안에서 셔플을 하는 기능인데 얘를 이제 말씀드렸던 리덕션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리덕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저도 솔직히 아토믹은 있는 건 봤는데 아토믹 예전에 쿠다 공부할 때나 그냥 컴퓨터 아키텍처 공부할 때 항상 아토믹이 나오니까 그냥 아토믹은 있겠구나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이건 저도 처음 봤어요. 워프라는 기능도 있구나.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리덕션으로 쓰는 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GPU가 리덕션 연산이 쥐약이니까 그냥 GPU는 리덕션 나오면 피해야지 그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거 확인하다가. 그러니까 리덕션이 원래 최종으로 다 연산이 다 끝날 때나 뭐 그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최소화하는 거가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게 셔플을 쓰면 리덕션 썸이 더 빨라진다는 건가요? 빨라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아, 다시 쳐다보니까요. 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뭐 얼마나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고 안 나온 건 약간 분야마다 달라서 좀 넣기가 그랬는데 어쨌든 좋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걸 쓰면은. 그래요. 저도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셔플이란
워프 셔플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아니, 이런 API가 있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약간 이런 부분은 잘 안 쓰잖아요, 아무래도. 아토믹이야 정말 뭐 필요할 때 쓰긴 하겠지만 뭐 네. 요건 좀 아토믹도 솔직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쓰면 어쨌든 성능이 떨어지니 안 쓰겠다 네. 하겠지만 보통 그냥 베리어 같은 비슷한 걸 걸어서 그냥 해버렸던 것 같은데. 뭐 좀, 같은 일이긴 할 텐데 네. 엄밀하게 아토믹을 직접 쓰는 일은 별로 없죠. 네.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싱크로나이즈드 셔플이라고 해서 이게 볼트 아키텍처부터 도입된 건데, 그 보통 CPU에서 돌아가는 스레드는 각자 이제 스레드마다 각자만의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GPU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볼타부터 이제 스레드를 돌릴 때 각각 스레드마다 자기 자신만의 PC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하드웨어에 도입이 돼서 뭐 싱크로나이즈드 셔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볼타에서 돌아가서 뭐 성능이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